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기술자분들, 그리고 이제 막 첫 삽을 뜨려는 새내기 기술자분들까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실무에 팍팍 도움이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튀어나오는 골칫덩이, 크랙을 막는 비법, 그리고 이 비법을 적용한 신규 단가 만드는 노하우까지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 나열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꿀팁들을 대방출할 예정이니 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워주세요. 콘크리트, 이 녀석이 굳어가면서 말이죠. 수화열 때문에 뜨끈뜨끈해졌다가 식으면서 쭈그러들거든요. 이걸 건조수축이라고 하는데 이때 잘못하면 쩍쩍 금이 가버립니다. 이걸 크랙이라고 하죠. 이 크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건설 기술자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구조물의 안전성에도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나중에 보수 비용까지 발생시키니 건설 현장에서는 이 크랙 관리가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보통 이걸 막으려고 부직포를 쫙 깔고 물을 뿌려서 촉촉하게 유지하잖아요. 이렇게 스밀 상태를 유지하면서 콘크리트가 천천히 제대로 굳도록 하는 걸 스밀 양생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효과적인 양생 방법 중 하나로 손꼽히죠. 하지만 이 스밀 양생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물이 마르지 않도록 꾸준히 신경 써야 하고 넓은 면적에서는 인력과 자재 투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밀 양생 작업을 위한 신규 단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신규 단가?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건데? 어렵지 않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그리고 건설 기술자분들이 널리 이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담연구소는 이런 꿀팁들을 마구마구 공유하는 곳이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설담연구소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건설 기술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현장 업무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신규 단가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스텝, 바로 관련 근거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제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딱딱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 번에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 있죠. 법적 효력을 갖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만 단가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을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이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도 사실은 건설표준품생 공통부문 건축물 보양과 2016년 국토교통부 도로교 표준시방서 3-2 일반 콘크리트 3.4 양생편을 참조해서 만든 거랍니다.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존에 공인된 자료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응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문서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건설기술자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슬래브 양생 전용 단가 안에 들어있는 스뷴 양생품만 쏙 빼서 현장 여건에 맞게 별도의 1위대가를 만드는 겁니다. 기존 단가에 묶여있던 여러 공정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스뷴 양생 부분만 명확히 분리하여 산정하는 작업이죠. 예를 들어 슬래브 양생 단가에는 거푸집 보양이나 비닐 덮기 등 다양한 공정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부직포를 활용한 살수 양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확히 추출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된 품에 대한 상세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발주처에 딱 내밀어서 승인받으면 그게 바로 신규 단가가 되는 거죠. 어떤가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죠? 이 과정은 단순히 단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실무 역량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살펴볼까요? 표준 품셈이나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현장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제곱미터당 부직포 1.1제곱미터가 들어가고요. 이는 재료 손실률 등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보통 인부 0.002인이 투입됩니다. 이 인력 투입량은 단순한 노동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직포를 깔고 고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숙련도를 가진 인력의 할당량을 나타냅니다. 또한 살수해주는 품도 1제곱미터당 0.004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이 살수하는 품만 따로 빼서 인력 살수라는 품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현장에서 살수 작업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이 품을 독립적인 단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응용의 힘 보이시죠? 이렇게 세분화된 단가를 만들어두면 현장 여건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공사비 산정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건설기술자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남이 해놓은 걸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는 식의 업무는 기술력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존 자료를 참고하고 따라하는 것이 학습 과정일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정한 기술자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선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직접 관련 근거를 찾아보고 오늘 저와 함께하는 것처럼 응용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서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현장의 다양한 변수와 특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고 그것을 합리적인 단가로 산정해내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진정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럼 이제 1위대가를 직접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자재 단가와 인력 단가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걸 적용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025년 하반기니까 우리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해볼까요? 이 시중노임 단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공식적인 기준이죠. 제가 2025년 하반기 건설 시중노임 단가와 방습 부직포 가격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요.
대한건설협회에서 2025년 9월 1일에 2025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 단가를 발표했고, 이 단가는 2025년 9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시중노임 단가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업무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예정 가격 산정이나 공사비 측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단순히 임금 기준을 넘어 공사 전체 예산과 수익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고시되고요. 각 직종별 근로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받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아주 신뢰성 높은 자료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되므로 항상 최신 자료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 관련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이처럼 법적 근거가 명확한 자료를 사용해야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감사나 검토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직종별 노임 단가를 보면 보통인부, 특별인부, 비계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정말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2025년 상반기 노임 단가 예시를 보면 보통인부는 16만 8,500원이었는데 하반기는 또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최신 자료를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비 지수는 단순히 특정 직종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전체 공사비 산정뿐만 아니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도 활용되니까요. 꼭 최신 자료를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나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에서 확인해보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상황과 건설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건설 자재 가격 동향도 빼놓을 수 없죠. 2025년 건설 자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도 2025년 초 대비 톤당 5만 8만 동 범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용 강재 가격은 2025년 하반기에 5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모래나 벽돌, 석재 가격은 가장 큰 폭으로 오를 거라고 하네요. 부동산 시장 회복이나 인프라 수요 증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건데요. 이는 공사비 예산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방수 부직포 가격은 아쉽게도 2025년 하반기 구체적인 자료는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자재 판매처에 문의해서 최신 시장 가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 공급업체를 비교하고 견적을 받아보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해야겠죠. 여러분이 적용하고 싶은 자재로 단가를 변경해서 적용하면 되니까요. 저는 일단 방수부직포를 기준으로 설계 단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처럼 시장 조사를 통해 얻은 실제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단가를 산출할 자료들은 다 모은 것 같죠? 필요한 근거 자료와 최신 시장 동향까지 파악했으니 이제 실질적인 1위대가 작성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그럼 대망의 1위대가 만들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수빈 양생을 위한 단가를 만드는 거니까 저는 부직포 설치와 사수를 포함한 1위대가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1위대가란 단위 공사량당 소요되는 재료, 노무비, 경비 등을 상세히 계산하여 하나의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죠. 정확한 1위대가는 공사수주 경쟁력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의 원가 관리 효율성에도 직결됩니다. 자, 설계 1위대가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콘크리트 수빈 양생이라는 명칭을 1호표에 넣는 겁니다. 이 1호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산출하고자 하는 단가의 최상위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1호표 안에 2호표와 3호표로 나누어 부직포 설치와 인력 사수 단가를 하위 내역으로 넣으면 끝입니다. 마치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 두 개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2호표에는 부직포 자재비와 부직포 설치에 필요한 노무비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3호표에는 사수 작업에 필요한 인력, 노무비와 부대 경비 등을 명시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1호표의 합계 금액이 우리가 원하는 콘크리트 수빈 양생의 최종 단가가 되는 거죠. 이 방법은 복잡한 공종을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각 요소의 비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체 단가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발주처나 관련 기관에서도 이러한 논리적인 산출 방식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엑셀 파일로 직접 만들어 보시면 단가 만드는 방법을 확실히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엑셀을 활용하면 수치 변경 시 전체 단가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만들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활용하여 각 항목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변수값만 바꿔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단가 산정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직접 관련 근거를 찾아 단가를 만들어봐야 내역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지 않는 특수한 공종의 단가를 산정해야 할 때 이러한 직접 산정 능력은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달라고 회사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의 실력을 모르는 회사에게 능력을 보여줄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이윤 창출에 기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설기술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건설기술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의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단순히 1위대가를 만드는 기술을 넘어 건설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건설기술자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응용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자세가 여러분을 진정한 전문가로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설담연구소는 여러분의 이러한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실무 꿀팁과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설담연구소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건설 현장 업무를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전진하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늘 응원하는 설담연구소였습니다. 오늘 방문해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